자,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지하로부터의 수기에 나오는 한 남자, 그리고 그가 벌이는 이성과의 끝없는 전쟁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정말 문학사상 가장 충격적인 천문장 중 하나로 시작되는데요. 주인공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병든 인간이다. 나는 심술궂은 인간이다. 나는 매력 없는 인간이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신의 비참하고 뒤틀린 내면을 그냥 그대로 다 까발려 보여주는 거죠. 아니,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그가 살고 있는 이 합리적인 현대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맹렬한 전쟁을 선포하는 걸까요? 일단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냥 지하에서 온 사나이라고 부르죠. 그는 19세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구석, 정말 지하 같은 방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사는 은퇴한 하급 관리입니다. 사회로부터 도망쳐서 오로지 자기 생각하고만 씨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요. 바로 이 자기 인식의 마비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 심술궂지도 착하지도 악당도 정직한 사람도 영웅도 벌레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딱 규정할 수가 없는 그런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럼 그가 맞서 싸우는 적, 그게 대체 뭘까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의 가장 큰 적은 바로 2 더하기 2는 4라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하에서 온 사나이가 살던 19세기는요, 한마디로 합리주의의 시대였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고 자기 이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만 있으면 항상 착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결국엔 완벽한 사회, 유토피아를 만들 거라는 그런 낙관론이 아주 팽배했던 거죠. 그리고 이 합리주의 세계관의 상징이 바로 이겁니다. 2 더하기 2는 4.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의지나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아주 차가운 법칙이죠. 지하에서 온 사나이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자연 법칙과 논리를 돌벽이라고 불러요. 인간의 자유를 가로막는 아주 단단하고 거대한 장애물인 셈이죠. 그런데 그는요, 이 돌벽 앞에서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그 법칙들이랑 2 더하기 2는 4라는 그 사실 자체가 싫은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이건 논리에 대한 감정과 의지의 정면 도전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지하에서 온 사나이의 본격적인 반란이 시작됩니다. 바로 비합리적일 수 있는 것의 가치를 옹호하는 거죠. 그는 세상을 딱 두 부류로 나눠서 봐요. 한쪽은 행동가. 이 사람들은 2 플러스 2는 4 같은 명백한 법칙 앞에서 망설임 없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바로 자기 자신 같은 의식이 과잉된 인간이죠. 모든 걸 너무 깊게 파고들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행동가를 부러워하는 동시에 그들의 단순함을 또 경멸합니다. 여기서 그의 핵심 주장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인간이 진짜로 원하는 건 합리적인 이익이 아니라 바로 독자적인 선택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든 심지어 나한테 해가 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이 자유의지, 뭐랄까 변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바로 합리주의자들이 맨날 계산해서 빼놓는 가장 이로운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건 부나 평화, 행복 같은 다른 모든 이익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최고의 가치인 거죠. 그리고 이 유명한 구절이 그의 반항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해주죠. 2 더하기 2는 5. 역시 때로는 아주 매력적인 것이다. 이건 그냥 내 자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비합리적인 것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위대한 반란이 좀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말거든요. 그에게 의식이라는 건요,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질병이죠. 그는 아예 지나치게 의식하는 건 병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 끝없는 자기 분석과 회의가 그의 모든 행동을 마비시키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근원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의 필연적인 결과가 뭐냐? 바로 타성. 다시 말해 무기력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어떤 행동을 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그냥 팔짱만 끼고 앉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의 머릿속에선 항상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요. 그런데 곧바로 이 복수가 정당한가? 의심하기 시작하죠.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엔 행동의 대상도 이유도 다 사라져버려요. 남는 건 그냥 벽을 주먹으로 치는 것뿐입니다. 결국 그는 이 끔찍한 역설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통이야말로 의식의 유일한 기원이다. 그가 그토록 저주하면서도 버릴 수 없는 이 의식이라는 게 결국 고통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이죠. 자, 그렇다면 150여 년 전 한 남자의 이 머리 아픈 고뇌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지하에서 온 사나이가 제일 무서워했던 게 바로 이 수정궁으로 상징되는 완벽한 유토피아였습니다. 모든 게 데이터로 계산되고 예측 가능해져서 인간은 그냥 정해진 소리만 내는 피아노 건반처럼 되어버리는 세상 말이에요. 그는 인류가 그런 세상에 절대 순응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심지어 이렇게 예언했죠. 스스로가 예측 가능한 기계가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미쳐버리기까지 할 것이라고요. 결국 그가 이 모든 고뇌를 통해 우리에게 남긴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인간은 그 어떤 공식이나 계산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나에게 가장 이로운 선택을 끊임없이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언제 자신만의 자유의지를 위해서 기꺼이 2 더하기 2는 5라고 외쳐본 적이 있을까요?